할아버지, 제가 통역할게요. 그날 회의실에서 모두가 무시하던 구두 닦기 소년이 입을 여는 순간 대한건설 회장 박정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파산 직전이던 회사와 수십 년간 잊혔던 가족의 운명이 동시에 뒤집혔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17살 소년. 회의실에 있던 모든 임원들이 얼어붙었어요. 유럽에서 온 바이어들도 의아한 표정으로 소년을 바라봤습니다. 대체 저 아이가 누구길래?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 매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건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서울 명동, 사람들로 북적이는 그 골목에서 한 소년이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서울 명동 뒷골목. 아침부터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반짝이는 구두를 신은 직장인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어요. 그 사이로 서준호는 작은 구두 닦기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17살. 마른 체구에 낡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손은 거칠었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습니다. 아저씨, 구두 닦으실래요? 준호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고개도 돌리지 않고 지나쳤어요. 마치 준호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요. 바빠요. 됐어요. 귀찮게 하지 마세요. 거절의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준호를 밀쳐냈어요. 준호는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인 뒤 다시 자리로 돌아왔어요. 거절은 익숙했습니다. 하루에 100번도 넘게 듣는 말이었어요. 준호는 개의치 않고 계속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중년 남성 하나가 멈춰 섰습니다. 구두가 먼지투성이었어요. 얼마야 하고 남성이 물었습니다. 1,000원이요. 준호가 대답하자 남성이 벤치에 앉았어요. 준호는 재빨리 구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솔질을 시작했어요. 먼지를 털어내고 광택제를 바르고 천으로 문질렀습니다.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어요. 학교는 안 가니? 남성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고 구두에 집중했어요. 이런 질문도 익숙했습니다. 어른들은 가끔 이렇게 물었지만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요즘 애들은 다 학교 다니는데 넌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준호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구두를 더욱 열심히 닦았어요. 10분쯤 지나 구두 닦기가 끝났습니다. 남성은 구두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하네, 솜씨 좋아. 1,000원짜리 지폐를 건네고 떠났습니다. 준호는 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어요. 오늘 첫 번째 손님이었습니다. 해가 높이 떴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왔어요. 준호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샀습니다. 500원짜리였어요. 나머지 500원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를 위해 한 푼이라도 아껴야 했거든요. 벤치에 앉아 천천히 김밥을 먹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따뜻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잠깐 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오늘도 구두 5켤레를 닦으면 5,000원. 그 돈이면 어머니 병원 간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준호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내 외곽에 있는 오래된 종합병원이었어요. 계단을 올라 3층 끝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나왔어. 창가 침대에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서미진 40대 초반이었지만 병색이 짙어 훨씬 나이 들어 보였어요. 링거줄이 팔에 꽂혀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우리 아들 왔구나. 어머니가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가방에서 귤 2개를 꺼냈습니다. 오늘 하나 팔았어. 이거 사왔어. 어머니는 귤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준호야, 넌 안 먹고 뭐하니? 나 괜찮아. 괜찮긴. 엄마가 먹어야 빨리 나아. 준호는 귤 껍질을 까서 어머니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씹었어요. 삼키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학교는 어떻게 됐어?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학교라니. 학비는커녕 병원비도 빠듯한데. 검정고시 책은 사놨어요. 하고 준호가 말했습니다. 나중에 시험 볼 거야.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 준호야. 엄마가 이렇게 아프지만 않았어도.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말하지 마. 엄마는 빨리 낫기만 해. 병실 창문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마르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따뜻했는데 준호가 어릴 때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그 손이. 준호야. 응. 엄마가 한 가지만 부탁해도 될까? 뭔데? 어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공부 포기하지 마. 특히 외국어. 세상은 넓어. 이 병원, 이 골목에서만 살면 안 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엄마. 어머니는 힘겹게 웃었어요. 엄마가 대학 다닐 때 영어 공부 열심히 했거든. 그래서 내 아버지도 만났고, 외국어는 사람을 이어주는 거야.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자 준호는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 사진으로만 본 사람. 준호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어요.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하고 간호사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준호는 일어섰어요. 내일 또 올게, 엄마.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병원을 나온 준호는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재개발 지역 한쪽에 있는 낡은 건물이었어요. 좁은 방,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준호는 가방에서 낡은 라디오를 꺼냈습니다. 스위치를 켜자 외국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영어 뉴스였습니다. 준호는 공책을 펴고 들리는 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모르는 단어는 표시해 두었어요. 내일 도서관에서 찾아봐야지. 공부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어. 준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어머니 말이 늘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밤이 깊도록 라디오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명동 골목에서 구두를 닦고 있었어요. 오늘은 평소보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주말이라 쇼핑객들로 붐볐거든요. 아저씨, 구두 닦으실래요? 준호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도 대부분 무시했어요. 점심때쯤이었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섰어요. 차문이 열리고 노인 한 명이 내렸습니다. 80대쯤 되어 보였어요. 정장을 단정하게 입었고 수행원 2명이 양쪽에 섰습니다. 노인은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수행원들이 곁을 지켰어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구두 닦으실래요? 수행원 하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리 가. 회장님 바쁘셔. 하지만 노인은 손을 들어 수행원을 제지했어요. 괜찮아. 닦아봐. 준호는 기뻐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노인의 구두는 비싼 것 같았어요. 가죽이 부드럽고 광택이 났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닦기 시작했어요. 그때 노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노인은 전화를 받았어요. 응, 나야. 준호는 구두에 집중하며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귀에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이번 계약이 틀어지면 회사는 끝이야. 준호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바이어들이 까다롭게 나오고 있어. 통역도 제대로 안 되고
답답해 죽겠어. 노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 미팅이야. 이번에도 실패하면 정말 끝이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노인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준호는 계속 구두를 닦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방금 들은 대화가 자꾸 맴돌았거든요. 구두 닦기가 끝났습니다. 노인은 구두를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잘하는구나. 얼마지? 1,000원이요. 노인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내 준호에게 건넸어요. 거스름돈은 가져. 감사합니다. 준호는 돈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은 일어서서 떠났어요. 수행원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준호는 노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노인은 누구일까? 회장이라고 했는데. 저녁이 되어 준호는 병원에 들렀다가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라디오를 켜려다가 멈췄어요. 낮에 들은 대화가 계속 떠올랐거든요. 준호는 고시원 공용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인터넷을 켜고 검색을 시작했어요. 명동, 회장, 해외 계약.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기사가 눈에 띄었어요. 대한건설 박정수 회장, 유럽 바이어와 계약 난항. 준호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낮에 본 그 노인이 맞았어요. 기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82세의 박정수 회장은 자수성가의 상징으로 평생 독신으로 알려져 있다. 독신. 준호는 그 단어에서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준호는 다시 그 노인을 보았습니다. 대한건설 건물 앞이었어요. 구두를 닦아드린 인연으로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노인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유리문 너머로 분주한 로비가 보였습니다. 그때 한 남성이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큰일 났어. 통역사가 교통사고 났대. 뭐라고? 미팅이 30분 후인데? 두 직원이 패닉에 빠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대화를 들으며 심장이 빨라지는 걸 느꼈어요. 다른 통역사 구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 바이어들은 벌써 와 있다고. 준호는 망설였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야 할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경비원이 준호를 발견했습니다. 학생, 여긴 출입 금지야. 나가. 준호는 밀려나듯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건물 앞에 서서 계속 안을 바라봤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로비 안이 더 어수선해졌어요. 직원들이 뛰어다니고 누군가 전화기를 붙들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지폐를 꺼냈습니다. 지난번 노인이 준 10,000원 중 남은 돈이었어요. 구겨진 지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힘들어하고 있어. 준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경비원이 막으려 했지만 준호는 재빨리 옆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있었어요. 누군가 15층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뛰어 올라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15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펼쳐졌어요. 끝에 큰 회의실이 보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회의실 앞에서 아까 그 직원들이 서성이고 있었어요. 어떻게? 회장님께 뭐라고 말씀드려? 일단 들어가서 상황 설명하고. 그때 직원 하나가 준호를 발견했습니다. 너 아까 그 애잖아. 여기서 뭐해? 당장 나가. 저 통역 필요하신 거 아니에요? 직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저 영어 할 수 있어요. 직원은 코웃음을 쳤어요. 장난하냐? 넌 학생이잖아. 준호는 회의실 안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바이어분들 지금 화나셨어요. 시간 낭비한다고 하셨거든요. 영어로요. 직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어요. 바이어 한 명이 일어서려 했습니다. 박정수 회장이 손을 내밀며 뭔가 말했지만 영어가 서툴렀어요.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야, 너 뭐 하는 거야? 직원이 소리쳤지만 준호는 이미 안에 있었습니다. 박정수 회장이 준호를 보고 놀랐어요. 너 그때 그 구두 닦기 아이. 준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어들을 향해 입을 열었어요. 구두 애프터는 젠털르민. I apologize for the delay.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바이어들이 준호를 빤히 쳐다봤어요. 낡은 옷을 입은 소년의 입에서 유창한 영어가 나왔거든요. 바이어 대표가 물었습니다. Who are you? I will be your interpreter today. 바이어들이 서로 얼굴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박정수 회장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자네가 정말 통역을 할 수 있나? 네, 회장님. 할 수 있습니다. 박정수 회장은 잠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해봐. 미팅이 시작되었습니다. 박 회장이 먼저 말했어요. 오늘 늦어진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준호는 즉시 영어로 통역했습니다. 바이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바이어 대표가 길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내용이었지만 준호는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한도건설의 기술력에 관심이 있지만 납기와 품질 관리에 대해 확인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박 회장이 대답했고 준호가 다시 영어로 통역했습니다. 미팅은 순조롭게 흘러갔어요. 그런데 준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옆에 앉은 부장이 회장에게 뭔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회장이 바이어에게 답변하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준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미팅이 계속되었습니다. 바이어 대표가 계약 조건을 말했어요. We propose 10 billion won for this project. 6 months delivery time. 준호는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10억 원, 납기 6개월. 그런데 옆에 앉은 부장이 회장에게 속삭였어요. 회장님, 7억에 4개월이랍니다.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명히 10억이라고 했는데, 6개월이라고 했는데, 준호는 일단 그대로 통역했습니다. 바이어들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너무 만족스러워 보였거든요. 미팅이 끝났습니다. 바이어들이 악수를 청하며 일어섰어요. 박정수 회장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 어떻게든 넘어갔군. 부장도 웃으며 말했어요. 회장님, 이 정도면 성공입니다. 바이어들이 회의실을 나간 뒤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그 조건은 잘못됐습니다. 박 회장이 준호를 보았어요. 뭐라고? 바이어들이 제시한 건 10억이었어요. 7억이 아니라. 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납기도 6개월이었어요. 4개월이 아니고요. 박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부장을 돌아봤어요. 김 부장, 이게 무슨 소리야? 부장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회장님, 이 애가 뭘 알겠습니까? 구두나 닦던 애가. 저 분명히 들었어요. 10 빌리언이라고 하셨어요. 6 months라고 하셨고요. 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김 부장, 내가 묻는 거야. 10억이 맞아, 7억이 맞아? 부장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박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자네 3억을 어디에 쓰려고 했어?
부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눈이 멀었습니다. 박 회장은 한참 동안 부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냉랭하게 말했어요. 당장 나가. 인사팀에 연락해서 처리하도록. 부장이 고개를 숙인 채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회의실에는 박정수 회장과 준호만 남았어요. 박 회장이 천천히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도록요. 자네 이름이 뭐지? 서준호입니다. 서준호. 박 회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성이 서 씨야? 네. 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깊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어요. 준호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박정수 회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준호야, 앉아. 준호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병원에 계세요. 많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네.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박 회장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니? 교통사고라고 들었어요. 어머니가 대학교 다닐 때 만나셨대요. 결혼하고 외국에 가려고 했는데 그 전에 사고가 났다고. 박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자네 어머니 이름이 뭐지? 서미진이요. 박 회장은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의자 팔걸이를 꽉 잡았어요. 미진이. 서미진. 어머니를 아세요? 박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아들 이름이 박현우였어. 준호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교통사고로 죽었지. 24살이었어. 박 회장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젊은 남자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들이야. 준호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가 간직하고 있던 사진 속 남자와 똑같은 얼굴이었거든요. 현우가 죽고 나서 며느리가 찾아왔었어. 그때 나는 슬픔에 미쳐 있었지.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 며느리가 몇 번이나 왔는데 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 박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찾으려 했는데 이미 연락이 끊겼더군.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어.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네가 내 손자란 말이야? 박 회장이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현우 닮았어. 눈이, 코가. 어떻게 몰랐을까? 내가 어떻게. 준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얼굴도 모르던 할아버지가 눈앞에 있었어요. 할아버지. 준호가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준호를 꼭 껴안았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정수 회장은 준호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3층 병실 앞에서 회장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박 회장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30년이야. 30년 동안 피했던 거야.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침대에 누운 서미진이 고개를 돌렸어요. 준호 옆에 선 노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굳어졌어요. 아버님, 미진아. 박 회장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서미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현우가 죽고 나서 나는 미쳐 있었어.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지. 그래서 너를, 이 아이를 외면했어. 박 회장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용서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그냥 미안하다고 한 번만 말하고 싶었어. 서미진은 힘겹게 손을 뻗었습니다. 박 회장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 원망했어요. 많이 힘들었거든요. 혼자 준호를 키우면서 왜 저를 버리셨나 생각했어요. 미진아. 근데 준호가 자라는 걸 보면서 알았어요. 현우 씨를 닮아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서미진은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도 저처럼 아들을 잃은 거잖아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박 회장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갇혀있던 눈물이었어요. 준호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으로 노을빛이 들어왔어요. 병실이 따뜻한 주황색으로 물들었습니다. 한 달 후 서미진은 더 좋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박 회장이 마련한 곳이었어요. 최고의 의료진이 치료를 맡았습니다. 준호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검정고시를 거쳐 고등학교에 입학했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집은 넓고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병실에 모였습니다. 준호야, 꿈이 뭐니?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외교관이요. 제 언어로 사람들을 이어주고 싶어요. 나라와 나라를요. 서미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님도 웃으셨어요. 현우도 그랬어. 세상을 넓게 보고 싶다고 했지. 준호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손, 어머니의 손. 말 한마디가 회사를 살렸고 끊어졌던 가족을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명동 골목의 구두닦이 소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귀한 시간 내어 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한 번 시청, 한 줄 댓글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